토종 보리수입니다. 이게 양이 상당히 많은데 나물 한 굴에 한 4말, 5말 정도가 나옵니다. 현재 이게 한 6, 7년 생장 되는데, 근데 이제 이렇게 다수학종이 맛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약성은 있는 거더라고요. 근데 목 넘김이 좋은 보리수는 다음 시에 다시 또 저 밑에 내려가서 또 찍어 보겠습니다.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. 현재 여기 심어져 있는 것은 한 120그루쯤 되는데, 종류가 4종류입니다. 왕보리수 제외하면 3종류입니다. 왕보리수도 종류가 사실 3가지가 있어요. 아주 앵두처럼 동글동글한 게 있고, 또 길쭉한 게 있고, 또 그 중간 형태가 있습니다. 항상 그 똑같이 열매를 맺고, 근데 맛은 약간 길쭉한 것이 육즙이 있어서 그런지 더 낫습니다. 근데 왕보리수는 사실 먹지 않으니까. 근데 이제 이렇게 토종보리수가 있는 사람들은 안 먹는데, 토종보리수 같은 거에 이렇게 많이 달리는 토종보리수가 없다 그러면 왕보리수도 먹겠죠. 또 저희도 뭐 맛으로 가끔 먹긴 합니다. 근데 그렇게 많이 먹지 못하고 몇 개 먹다가 나머지는 다 버립니다. 그래서 나중에 다 떨어져가 바닥이 아주 새빨갛게 변합니다. 왕보리수는. 토종보리수도 물론 다 좀 떨어지는데, 얘들은 그냥 뭐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12월 초까지도 그대로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. 변수라는 건 영한 5도, 10도로 내려가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. 보리수는 이렇게 힘써도 좋습니다. 이렇게 좋은데, 거기다가 열매들이 많이 달리다 보니까 무거워서 이렇게 바닥까지 쭉 늘어집니다. 그래서 무작정 다 잘라버리진 않고, 이제 기획이랑 끝만 잘라주면 또 거기서 또 엄청나게 가질 또 채기 때문에.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지난번에 따간 자둑 있죠. 여러분들이 좀 따가라고 아이들이 많이 따갔습니다. 익은 것들은. 그리고 다시 또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. 높은 것은 못 땄는데 어린애들이 신장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. 그래 보시면은 약간만 올라가도 벌써 이렇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. 이렇게. 그럼 양이 얼마쯤 되느냐? 자, 이게 양이 상당히 많다는 거는 이렇게 한 군데만 이렇게 한번 훑어보겠습니다. 이렇게 따도 되는데, 아이고, 이파리가 좀 다 떨어졌네. 이 상태에서 이거 그냥 뭐 상관없습니다. 이것도 잘 구워 있습니다. 우리는 이 모든 나무나 작물에 약초에 일체 농약 안 칩니다. 당연히. 그리고 탭에도 안 줍니다. 그리고 여러 가지 뭐 토양을 갖다가 변화시키는 그 물질들을 막 뿌려야 되는데 그거 안 합니다. 왜냐하면 모든 식물들의 그 잎이나 뭐 줄기, 열매, 뿌리 등에는 약성이 있겠죠. 그 다음 식재료로서의 가치가 있겠죠. 영양성이 있겠죠.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기성이라는 게 있습니다. 물질 세계가 이 기라고 표현을 하는데, 이 기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에 수경조억 분의 1도 안 됩니다. 이 우주가 상당히 크죠. 물질 다 합쳐도. 그래서 빅뱅 이론에서 나오죠. 타공만한 데서 이 우주가 다 튀어났다고. 그 타공이라는 것은 바로 기계의 한 부분입니다. 아주 작은 부분.
계속 팽창되고 있고, 팽창과 또 서로 또 깨져서 분리되고 다시 합쳐지고, 이 물질이 계속 그 운동하고 있죠. 멀어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. 멀어진다는 건 또 다시 또 가까워진다는 겁니다. 그래서 결국은 가까워집니다. 모든 것들이 원의 원리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죠. 그렇게. 그래, 보리수는 사실 어릴 때 저희 그 위알림 댁에 그 유명한 명예로 불리는 한의사가 입주해 있었습니다. 사랑방에 입주했었는데, 사랑방과 그 안채 두 군데를 해서 입주했었는데, 그 한옥이었고, 거기가 옛날에 지인사집이었다고 하더라고요. 그 할아버지께서 사셔가지고. 근데 거기서 제가 어릴 때부터 그 놀다시피 했습니다. 한약 냄새도 좋아하고, 또 호기심도 엄청 많은 그런 어린 시절 보냈기 때문에, 닿았을 때부터 엄청 많이 물어보고 그랬다고 그러던데요, 제가. 그래서 많은 약초들 합니다. 근데 제가 타고난 게 있어서 그런 건지 몰라도, 이제 경험유전이라는 게 있거든요. 경험유전은 물론 핏줄에 의해서도 되지만, 그 사람들이 보거나 느끼거나 듣거나 이런 것에 의해서도 그 축적돼서 또 전해지기도 합니다. 제가 뭐 30만 년 전에 조상으로부터 경험을 전수받을 수 있습니다. 근데 그것이 또 동종에서만 전수되지는 않습니다. 새라든지 동물이라든지 하다못해 식물에서까지도 그 경험 유전이라는 것이 전해진다고 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. 바이러스까지도 우리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고 그러죠.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경고를 듣지 않고 지금 신물질 또는 신기법으로 마구 만들어서 우리 마구하게 백신 맞고 있죠. 이거 사실 옳은 행동은 아닙니다. 벌써 끝냈어야 될 것이 지금 계속 변형을 일으켜서 나중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형 또는 변형으로부터 독립된 또 완벽한 또 새로운 것들이 또 등장할 겁니다. 바이러스로서 완벽한 것들. 그렇게 될 경우는 인간이 될 데가 없습니다. 그래서 있는데 그대로 흘러가게 놔두면 되는 것.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구상의 그 전 인구가 제가 알기엔 3천만 명을 넘으면 안 되는데 지금 너무 많습니다. 지금 뭐 80억을 육박한다 그러죠. 그래서 그것도 큰 문제고, 이 우리나라에서 30만 명 살아야 될 곳에 지금 한반도에 30만 명 살아야 될 곳이 지금 300만 명 정도 살아도 좀 많다 그러는데 지금 8천만 명을 또 얘기하고 있고, 얼마 안 가서 또 1억 명을 돌파한다고 하죠. 걱정이 많습니다. 보통 분들은 사회학자나 뭐 정치가들은 뭐 머리두스 눌려야지 자기들 유능하다 그러죠. 그래서 머리두스 눌리는 데만 혈액이 되어 있습니다. 근데 우리 일반인들은, 우리 백성들은 알죠. 우리가 저 애를 낳아야 될 것이 안 낳을 거야 됐을 것인가, 이런 그 감정도 스스로 우리가 정리해서 가져가게 됩니다. 이 경험들을 또 다시 유전해서 나중에는 뭐 아이를 일본 낳지 않겠죠. 그래서 뭐 흔히 그 공상과학 영화에서 나오듯이 저 계속 이제 기계로 찍어나겠죠. 자, 이게 지금 5년생 항구루입니다. 항구루가 이렇게 많은 겁니다. 이렇게 뻗어. 잘라도 달라도 이렇게 많이 번져냈기 때문에 이거 당연히 나중에 와서 다 땄죠. 이렇게 땄어도 워낙 많다 보니까 엄청 크죠. 가지가 엄청 뻗어가지고 이게 많이 이 가지가 뻗는 이유가 있는데, 이게 새로 올해 나온 나무들 가지가 이렇습니다. 이렇게 새로 옆에 가지가 또 올라왔다면 여기서 또 다시 펴니다. 그리고 가지 올라왔죠. 이렇게 또 다시 이렇게 가지를 또 치기 때문에 여기서 달리고 또 여기서 또 다 엄청 많이 달립니다. 내년에 보세요. 여기 가지 쳤다면 다시 또 신 가지에서 다시 또 가지 핍니다.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많이 열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. 매년 지금 이제 여기서 만약에 한 2가마 정도 딴다, 이 나무 한 그루에서, 그럼 내년에 몇 그루 딸까요? 몇 가마 딸까요? 6배. 이 가지 하나가 이렇게 많이 번지기 때문에 그냥 이 가지수만 보면 이미 한 10배, 20배 넘게 나겠지만은 저희가 또 많이 잘라줘야 됩니다. 그래서 한 4, 5배만 더 올라가 되는데,
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걸 판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. 우선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자연보호주의자들로 해서 열매 있는 그대로 놔두라는 거죠. 그래서 그리고 또 다 뭐 정치 쪽에 입문하신 분들 계시고 이러다 보니까 이걸 참 나눔 하라고 합니다. 나눔. 그래서 한번 형식적으로 좀 따서 팔아가지고 판매수익을 또 복지시설에 기부할까 지금 약간 해오고는 있는데 이제 이거 할까 지금 생각 중에도 있습니다. 요거는 일단 이게 동남쪽 방향 쪽에 심은 것입니다. 여기도 한 10그루 정도 심었는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올라왔죠. 그래서 이렇게 퍼집니다. 그리고 항상 열매가 달리면 이렇게 또 쭉 늘어집니다.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묵어서 열매가 묵어서 늘어집니다. 작은 열매지만 워낙 많이 달고 있으니까요. 그리고 이게 육즙이 드셔보시는 분 알겠지만은 육즙이 거의 다 뭐 80~90% 들어가는 느낌이에요. 70~80%. 맛은 정말 좋습니다. 하나씩 먹으면 떨맛 거의 못 느끼겠고 한 100개씩 한 입에 넣고 그냥 우거우거 먹으면 맛이 있는데 잘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하얀 정 같은 거 있습니다. 이거 이파리도 있고 잘 보시면 이렇게 이파리도 있고 그리고 여기 가지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. 이것이 바로 약성분이라고 하는데 항암 효과, 항발효 효과 뭐 이런 건 당연히 다 알고 계신 그런 것들 당연히 가지고 있고 면역 효과 이런 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. 근데 제가 예전에 어릴 때보다 한약방에 뭐 근무하기보다는 초등학교 때부터는 물론 알바도 했으니까 필요한 약재 있으면 제가 하나씩 사고 채취하고 그랬었는데 뭐죠? 이렇게 많이 열렸습니다. 이것도 워낙 많아서 뭐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이쪽으로 밤나무 많이 심어놨습니다. 이게 조생정 밤인데 이 종류로 4~5가지 심어놨습니다. 요거는 밤나무들 많죠? 쭉 드문드문 다 찍어놨고 그리고 우리가 이 소독을 안 하다 보니까 자두나무, 사과나무, 특히 복숭아나무들은 벌레가 엄청 들어가요. 그래서 또 배나무들도 엄청 많이 열리는데 이게 크기도 전에 다 썩습니다. 몇 개는 살아남는데 그것도 아주 못난이 모양으로 나와서 그래도 맛은 있습니다. 이렇게 여기는 계속 이 나무 한 그루가 저렇게 많습니다. 이렇게 엄청 커가지고 뭐 이게 사방 한 10m는 될 거예요. 예, 이게 나무가 퍼진 정도가. 처음에 이것을 심을 때 이건한테 이거 자문을 구했더니 뭐 3m 떨어뜨려 놓으면 된다는 분도 있고 6m 떨어뜨리면 된다는 분들이 있었어요. 근데 이거는 12m를 떨어놓고 심어야 됩니다. 최하 12m. 그래야지만 이거 충분히 살 수 있고요. 그 가지가 퍼지면은 충분히 이 전체 쪽에 하단부에 이제 우리가 잡초 같은 것도 이제 뭐 잘라주거나 그래야 될 때 도움이 될 겁니다. 그래서 가까이 놓으면은 서로 가지가 엉킵니다. 그래서 잡초 제거 같은 것도 어렵고 또 이 생육도 이상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열매들도 예쁘게 익지 않습니다. 그래서 제가 권하는 건 12m마다 한 그루씩 6m 안 됩니다. 여기 보시면 이거 환산농구라는 게 있어요. 이거 아주 굉장히 악한 식물인데 이게 상당히 번졌습니다. 우리가 어릴 때 올라올 때 잘라주면 되는데 얘네들도 전략적으로 시간을 두고 계속 올라옵니다. 잡초들이 생명력 강한 것 첫째 10년 동안도 잠잘 수 있다는 것 그리고 10년 동안 썩지 않고 잠잘 수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일시에 올라오지 않고 시간을 두고 올라옵니다. 이렇게 그래서 얘들 갖다가 근절이 힘든데 뭐 계속 매달려 있으면 되는데 우리가 주말에만 오거나 또 주말에도 또 야외 행사 있으면 못 올 때가 많아서요. 이렇게 열면은 뭐 그래도 다 있습니다. 이렇게 상당히 많죠.
여기 보시면 우리도 이렇게 잘라내 버린 나무들입니다. 지금 이게 열매들이 뭐 이렇게 많이 잘라내도 계속 이게 워낙 번질 속도가 크고 가지를 워낙 잘 뽑기 때문에 잘라도 한계가 있습니다. 보시면은 이게 워낙 크다 보니까 이렇게 이쪽까지 다 이게 잘라버리고 하나만 살려고 다 잘라버렸습니다. 이렇게. 그래도 이렇게 올라오고 이런데 계속 올라오죠. 이렇게. 이것도 내년에는 또 당연히 열립니다. 열매가 이런 나무에. 그러다 보니까 보이죠? 이렇게. 또 여기서도 이제 또 순이 또 올라올 겁니다. 이렇게 밑에서도. 나무가 이렇게 크다는 거. 여기도 많이 있죠, 나무가. 근데 이쪽은 저 큰 나무들 때문에 이렇게, 저것도 저희 산인데 나무가 가려져 가지고 이렇게 다 햇빛이 잘 안 들어오니까 덜 익습니다. 여기는 오히려 저쪽보다도. 이쪽이 더 따뜻한 곳이지만 나무에 가려서 이렇게 됩니다. 그런데 저 나무들이 그러면 유용한가? 근데 저 나무들 때문에 새로 신목들이 안 올라옵니다. 쟤네들은 다 5, 60년 된 애들인데, 그리고 얘네들이 옆에서 또 계속 가지를 뻗고 바닥을 완전 그물로 이렇게 쳐버렸습니다. 그래서 흙은 흙들을 쓸려나가고 풀들은 못 자라고 식생돼가지고 형편없죠. 저렇게. 근데 놔둡니다. 저거 어떻게 할 수도 없고. 그리고 또 저것도 다시 나무를 교체해도 또 일입니다. 우리가 그때 이럴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. 우리가 처음부터 이게 나무를 살리기 위한 목적도 있었지만은 우리가 이게 농장들을 여러 군데 많이 구입했는데, 집안 어르신들이 구입한 거는 투자 목적으로 하고 저희들은 투자 목적이 아니라 그 보유 목적으로 이제 구입을 많이 했습니다. 그 이유는 워낙 그 많은 식물들이 지금 멸종돼 가고 있는데, 저희도 멸종하는 거 잘 알잖아요. 식물 탐사를 갖다 뭐 계속 어릴 때부터 계속 해왔으니까. 지금도 모임도 계속 식물 탐사, 야생 탐사 검색하면 나옵니다. 저희들 한 것들. 그래서 식물들이 어떻게 사라지고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. 공해 때문에도 사라지만,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 산에 가서 사물 하나 발견했다. 그 주변에 완전히 이게 그냥 완전히 다 뽑아버리죠. 뿌리까지. 근데 사물 발견한다 그러면 뿌리를 놔두고 잎을 하나 딱 따먹는 겁니다. 필요하다면. 그것도 몸에 좋지 않으신 분들이. 근데 무조건 캐죠. 그리고 또 그것을 또 어떤 TV에서는 프로그램 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또 조정합니다. 참, 절대 그러면 안 되는데, 저희는 뿌리를 거의 뽑지 않습니다. 만약에 부득이하게 뿌리를 캐야 될 일이 있을 때는 다시 그걸 확인하고 다시 잘 묻어줍니다. 이렇게 올해 또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. 올라와서 가지 뻗는 거 엄청 뻗죠. 이렇게 새로 난 가지에서 다시 이렇게 굉장히 많이 뻗었는데, 그리고 여기 벌써 내년을 기약하게 해서 이렇게 벌써 쌍문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. 쌍문까지 다 나옵니다. 큰 것과 큰 줄기 하나에다가, 올해 나온 큰 줄기 하나에다가 다시 작은 줄기까지, 작은 줄기에서 엄청 많이 열겠죠. 작은 줄에서 얼마큼 열리느냐, 바로 작년에 나온 것들이 이겁니다. 바로 이 가지에서 이렇게 열리는 겁니다. 여기는 이제 금방 말씀드렸듯이 저쪽 때문에 처음에 이쪽이 훨씬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, 나무들이 해를 가린다는 걸 깜빡했어요. 위치가 워낙 좋아서. 이쪽은. 자, 동북방에 심어진 걸 보기 전에 여기도 약간 이제 동쪽 방향으로 심어진 겁니다. 그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저쪽으로 보면 또 이쪽 산에 이 나무꾼이 여기까지도 내려옵니다. 그래서 여기도 이것도 상당히 초반에 잘 됐었는데 열매가 빨리 익지 않습니다. 그래서 얘들은 마지막에 익더라고요. 물론 지금 이렇게 익은 것들도 있는데 이렇게 따먹으면 맛있습니다. 이렇게 따도 되는데, 이렇게 따서 이거를 한 입에 그 먹으면 됩니다. 봐요. 이 나무는 얼마 크냐. 이것도 많이 잘라줬는데, 저기 저 밑에 동 떨어진 거 보이죠? 여기서 여기까지가, 저 끝에까지가 몇 미터쯤 될까요? 먼저 재봤는데 8m입니다. 요거만. 요 심은 요 자리에서 이건 내려가면 저 끝에까지가 8m입니다. 이게 한 그루입니다. 이게.
요 보이죠? 여기서 이렇게 한참 내려간 겁니다. 요거는 돌배나무고 요거는 돌배나무.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3m 심으면 된다 그래서 심어놨더니 보시죠. 이거 봐요. 돌배나무를 지나서 여기서 저 밑에까지 벌써 3m 이상 나갔잖아요. 그래서 한 4m, 4m 나갔잖아요. 끝에까지 보면 4m 나갔어요. 여기서도 이미 지나서 3m를 지나서 한 4m 나갔어요. 3m, 5m 나갔어요. 저 끝에까지 보면 돌배나무 이렇게 심었죠. 이렇게. 그 나무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모르더라고요. 이렇게 많이 퍼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? 그분들도 엄청나게 옆으로 번져요. 이렇게. 위로 안 자라는 대신에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옆으로 쭉 퍼져버린 거야. 늘어지니까, 구부러지니까. 이렇게 모양입니다. 이거 동쪽 모양. 근데 이것도 사실 아까 어린 학생들한테 따먹으라 했더니 저 우리 따먹고 밑으로 내려오지도 못했어요.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손을 댄 게 없습니다. 여기는 낮아도. 또 저 위에가 더 북쪽에 있는 게 더 잘 익었으니까. 거기는 이 큰 나무에 가려지지 않죠. 햇볕은 덜 들어도.